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소리 지르지 않고, 손을 들지 않고, 단 한 번의 폭력도 사용하지 않은 채 정의를 실현한 한 여자의 기록입니다. 오세린, 39살. 대형 병원 원무팀장이었던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의 남편이 주도하는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 있음을 발견합니다. 보험 사기, 실종 계획, 그리고 3명의 공모자. 그녀를 희생양 삼아 수억 원의 보험금을 나눠 가지려는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오세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모든 만남에 증인을 두었으며 모든 흔적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공모자들 모두가 모인 한자리에서 단 하나의 태블릿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의가 작동하도록 무대를 만든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오세리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원무팀 팀장으로 일하면서도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었고, 문제가 생기면 감정보다 절차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정확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에 능했고, 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습관이 있었으니까요. 남편 강도윤과의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도윤은 프리랜서 재무 컨설턴트로 일했고, 겉으로는 유능해 보였습니다. 주변 평판도 나쁘지 않았죠. 두 사람은 결혼 5년 차였고, 아이는 없었지만 큰 불화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세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함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도윤은 메신저로 대화하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해킹이 많다더라는 이유를 댔죠. 돈 얘기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전화로 하자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세리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무 컨설턴트니까 보안에 민감할 수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두 번째 신호가 왔을 때 그녀의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갔을 때 식탁 위에 놓여있던 서류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분명 보험 관련 서류 몇 장이 있었는데 저녁이 되자 흔적도 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있던 서류는 어디 갔어? 도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필요 없는 거라서 정리했어. 괜찮아. 세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이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마트폰의 자동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설정했죠.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기록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3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도윤의 친누나 강미란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미란은 보험 설계사였고 가끔 집에 들러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방문처럼 보였죠. 하지만 세린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미란과 도윤이 나누던 대화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날 밤 세린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안 거실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감시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일주일 후 녹음기에 결정적인 대화가 담겼습니다. 도윤과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보험금은 실종 후 1년이면 나와. 그 전에 절대 연락하면 안 돼. 하은이 집은 확실해. 추적 안 되지. 걱정 마. 하은이 혼자 살고 계약도 안 되어 있어. 안전해. 세리는 녹음을 들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파일을 3군데에 백업했습니다. 개인 클라우드, 외장 하드, 그리고 병원 사물함. 다음 날 세리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도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평소와 같았죠. 하지만 그날부터 그녀의 모든 행동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도윤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중요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둘째, 모든 만남에는 제3자를 동석시킨다. 셋째,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한다. 이 원칙은 이상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치챘습니다. 세린 씨, 요즘 도윤 씨랑 둘이서 밥 안 먹어요? 항상 누군가랑 같이 다니시네요. 세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혼자 있는 게 좀 무서워서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동시에 세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하은이라는 이름을 도윤의 휴대폰에서 찾아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최근 이혼했다는 정보도 확보했습니다. SNS를 통해 하은의 집 위치도 대략 파악했죠. 하지만 세리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녹음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서두르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평소처럼 생활했고 세린도 평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세린은 총 23개의 녹음 파일, 47장의 스크린샷, 그리고 12건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세린은 서두르는 자는 진실을 놓치고 기다리는 자는 정의를 얻는다는 탈무들의 말에 따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세린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도윤은 출장을 간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세린은 그날 혼자 집에 있으면서 도윤의 서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청소였지만 실제로는 증거 수집이었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세린은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보험 설계서였습니다. 피보험자는 강도윤. 보험금은 3억 원. 수익자는 법정 배우자, 즉 오세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망 조건 항목에 실종 후 사망 추정이라는 특약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린은 병원 원무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보험 서류를 다뤄왔습니다. 이런 특약은 매우 드물었죠. 실종 후 1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사망으로 간주되어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보통 해외 근무자나 위험 직종 종사자들이 가입하는 상품이었습니다. 도윤은 재무 컨설턴트였습니다. 책상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왜 이런 특약을 넣었을까요? 세린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류 뒷면에
연필로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1차 실종 신고 가족 통해, 2차 수색 형식적, 3차 1년 후 사망 추정, 신청 배분 D 40%, M 30%, H 30%, D는 도윤, M은 미란, H는 하은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리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돌아왔을 때 세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을 차렸습니다. 출장 어땠어? 도윤은 피곤하다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일주일 동안 세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도윤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하은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총 1,200만 원이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적요란에는 생활비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세리는 하은에 대해 더 조사했습니다. SNS를 통해 하은이 최근 이혼했고 신도시 외곽의 빌라에 혼자 살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은의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에서 도윤의 옷이 배경에 보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도윤은 사업 실패와 채무를 이유로 실종될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하은의 집에 숨어 지내면서 1년 후 사망 추정을 받아 보험금을 받는 것이었죠. 누나 미라는 보험 설계와 법적 절차를 담당했고 하은은 은신처와 생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슬픈 유족으로 남아 보험금을 받아 세 사람에게 나눠주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세리는 이 모든 것을 확인하면서도 한 번도 도윤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미랑과 도윤의 통화 내용, 하은과 도윤의 메시지 기록, 보험 상담 녹취 파일, 그리고 세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계획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무엇보다 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증거가 아니라 증인이라는 것을. 범죄는 숨어서 이루어지지만 정의는 빛 아래서만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공모자들을 빛 아래로 끌어내야 했습니다. 세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공모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순간, 그리고 가장 많은 증인이 있는 장소. 한 달 후 기회가 왔습니다. 도윤의 아버지 3주기 추모 모임이었습니다. 가족, 친척, 그리고 도윤의 지인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죠. 미란도 당연히 참석할 것이고 세리는 이 자리에 하은도 오도록 유도할 계획이었습니다. 세리는 하은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도윤 씨 친구분이시죠? 아버님 추모 모임에 와주시면 도윤이 좋아할 것 같아요. 하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참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세린의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린은 태블릿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2달간 모은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메시지, 거래 내역, 보험 설계서. 그리고 세리는 마지막 원칙을 추가했습니다. 정의는 조용한 곳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증인이 많을수록 진실은 명확해진다. 탈무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세리는 그 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추모 모임 당일, 세리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차분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태블릿 하나만 들고 있었죠. 식당 안에는 이미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친척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친구들. 미라는 일찍 와서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고, 하은은 조금 늦게 도착해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도윤은 세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찍 왔네. 고마워.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이야기들이 오갔고 사람들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미라는 가끔 하은을 힐끗 쳐다봤지만 하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세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테이블 중앙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라는 불안한 눈빛으로 세린을 쳐다봤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린은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프로젝터에 연결된 화면이 벽면에 크게 투사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보험 설계서였습니다. 피보험자 강도윤, 보험금 3억 원, 특약 조건 실종 후 사망 추정.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미랑과 도윤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험금은 실종 후 1년이면 나와. 그 전에 절대 연락하면 안 돼. 하은이 집은 확실해. 추적 안 되지. 걱정 마. 안전해.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도윤과 미란에게 쏠렸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도윤에서 하은으로 송금된 1,200만 원. 적요란에 생활비 지원이라는 글자가 크게 보였습니다. 네 번째는 메모장 사진이었습니다. 배분 D 40%, M 30%, H 30%라는 글귀가 선명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세린아, 이건 오해야. 설명할게. 세린은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2개월간 제가 기록한 증거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증인입니다.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이건 사생활 침해야. 세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사생활이 아닙니다. 범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자입니다. 5번째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하은과 도윤의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1년만 잘 숨어 있으면 돼. 그 후엔 둘이 다시 시작하는 거야. 도윤이 하은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하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세린이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공범입니다. 은신처를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범죄입니다. 도윤이 세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친척 한 명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식당 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도윤, 미란, 하은이 만난 날짜와 장소, 그리고 그때마다 오간 대화 내용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2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혼자만 알고 있는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화에는 제3자가 있었고, 모든 기록에는 출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가 작동하도록 만든 무대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세리는 태블릿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모든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3곳에 백업되어 있습니다.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미라는 계속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은은 그저 울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법의 몫이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세린이 제공한 증거가 워낙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녹음, 문서, 거래 내역, 메시지. 모든 것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조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미라는 보험 사기 공모 및 교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서 고의로 실종 특약을 설계하고 범죄 실행을 돕기 위해 법적 절차를 안내한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검찰은 미란이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하은은 범인 은닉 및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며 실종 계획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하은은 울며 말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도와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사랑은 범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강도윤은 도주를 시도했지만 이틀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울며 변명했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사라지려던 거였어요. 빚이 너무 많았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기록은 그의 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보험 설계서의 날짜, 하은과 나눈 메시지, 미란과의 통화 내용. 모든 것이 우발적인 계획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준비한 치밀한 범죄임을 증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미라는 징역 3년 6개월, 하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계약을 무효 처리했고 도윤이 세린에게 진 채무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세린은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라는 말만 남겼죠. 판결 후 기자들이 세린을 찾았습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세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혼자만 아는 진실은 아직 진실이 아니니까요.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가 작동하도록 자리를 만든 것뿐입니다. 세린은 그 후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 후 오세린은 여전히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원무팀 팀장 자리도 그대로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지만 세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책상 서랍에는 작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인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은 침묵할 수 없다. 탈무드의 구절이었습니다. 세리는 이 문장을 직접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선택은 이 문장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사건 이후 몇 차례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 법률 세미나, 여성인권 단체. 하지만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수락한 것은 한 대학교 법학과 특강이었습니다. 주제는 증거와 증인의 차이였습니다. 강연에서 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혼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증인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저는 증거를 모았지만 정의를 실현한 것은 그날 그 자리에 있던 20명의 증인들이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무섭지 않으셨나요? 복수가 실패할 수도 있었잖아요. 세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이 드러날 자리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진실은 스스로 말하니까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침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침착함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을 선택하는 것. 소리가 아니라 증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정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세리는 지금도 매일 기록합니다. 병원 업무, 환자 응대, 일상의 작은 일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서두르지 않지만 반드시 도착한다는 것을. 서두르는 자는 진실을 놓치고 기다리는 자는 정의를 얻는다라는 탈무드의 명언을 따라 세리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증거가 아닌 증인을 모아 정의를 실현한 한 여자의 기록의 내용에 대해서 탈무드의 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세리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지도 복수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단 하나, 진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든 것뿐이었습니다. 때로 정의는 칼이 아니라 기록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증거는 혼자 존재할 수 있지만 정의는 증인이 함께해야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록해야 할 순간이 있지 않나요? 혼자만 알고 있는 진실이 있다면 그것을 빛 아래로 꺼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탈무드의 지혜로 풀어가는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